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요즘 행복하죠. 다우가 7일 연속 상승하는 이 강세장. 이 강세장을 돌려 세울 방법은 없다. 이미 열차는 아주 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등산에 나섰던 등반객들은 이제 7부 등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30% 남는 그 마지막 맥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썸머넬리의 마지막 30%를 먹기 위해서 기차는 오늘도 강하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모든 석탄을 엔진에 다 쏟아 부으면서 강하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엘도라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을 돌려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1.08, 나스닥은 0.8%, S&P 500은 0.71 아주 강하게 바로바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나스닥만 잠깐 장 초반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생각나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As good as it gets. 아주 좋은 유명한 영화죠.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오죠. Don't be pessimistic. It's not your style. 비관적으로 가지 말자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에 주인공 메빈 유달이 한 이야기입니다. 네,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전형적인 골디락스 시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릴 사람은 없죠. 이젠 늦었는데 기차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시 탈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미 기차는 달렸죠.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버전을 봤는데 톰 크루즈가 달리는 기차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던데 이런 모습도 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미 기차는 마지막 엘도라도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여기에 탑승한 친구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가 가장 큰 한마디 외침일 것 같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기가 회복을 향하고 있으나 그 동력이 충분치 않다. 시장 기대치는 0.5 정도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0.2% 상승이 나왔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은행들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가려진 거죠. 그만큼 시장이 호재에 반응하고 악재에 둔감한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시장은 0.5% 증가를 예상을 한 거죠. 이는 미국 경기가 지나치게 뜨겁지도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는 골디락스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기 딱 좋은 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엘도라도를 향하는 기차 안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왔죠. 먹기 딱 좋은 죽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를 외치며 3패연을 터뜨리며 썸머넬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더욱 강하게 달려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미국 독일 공장의 2배 증설을 추진할 것이다. 연 100만 톤 생산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독일 제2공장 추진 이야기 나왔네요. 어제 이제 이미 우리 에코프로 형제들이 저세상 종목으로 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는 저세상으로 한 번 더 달릴 것 같네요. 이 공장 증설 소식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어제는 모처럼 음극재인 대주전자재료까지도 10몇 %가 상승하면서 포텐을 폭발하고 있던데 오늘은 추가 상승이 전망된 2차 전지의 날이 될 확률이 100%입니다. 테슬라의 독일 2공장 추진설은 우리나라 밈 주식화 되어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에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200만 원 간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도가 아이폰 판매 5대 시장에 첫 진입을 했다. 점유율이 4%까지 올라왔다. 바연준 부의장이 AI 불법 대출 관행 부추길 위험이 있다. 튀르키예 리라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죠. 그만큼 약세를 기록했다. 올해 리라가 30%나 하락을 하면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터키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늘 리라와 최약세가 아주 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경제가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인도에서 아이폰 판매가 시장 점유율이 5%가 여기 전부 삼성전자의 아성이었는데 삼성전자에게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어디서 이걸 뺏어와야 되는데 이제 뺏어올 데가 없는 거죠. 애플은 인도에서 시장을 뺏어오고 삼성전자는 핸드폰 시장만을 본다면 어디서 뭔가를 뺏어올 시장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악재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2% 상승을 했다. 예상은 0.5% 상승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 기대감에 미국 대형은행과 지역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죠. 캐나다가 6월 CPI를 발표했는데 YY로 2.8%밖에 상승을 안 하, 2.8% 상승하면서 2년 만에 2%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보다도 먼저 2%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확실히 CPI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모건 스탠리 CEO가 연준 금리 인상할 명분 없다. 그만 올려라. 이렇게 시장 리더들이 미국 연준에 강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1% 상승하며 99.625 아직도 100 밑에서 노는 모습.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가 1620원까지 1962원까지 60원대까지 이제 1960원대까지 빠진 거죠. 네,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게 워낙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속도가 너무 강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당황을 하면서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워낙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나야 외국인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고 지금 들어가서도 충분히 환율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서는 점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점으로 보여지네요. 금 가격은 1.31% 상승하며 1981달러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2bp 상승해서 끝났고요. 10년짜리는 0.3bp 거의 움직임이 없는 나름대로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크게 하락했던 WTI는 1.52% 상승하며 75.27달러로 다시 강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1.02% 상승하며 293.34. 애플은 0.08% 하락을 했네요. 19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았습니다. 2.66%나 상승하며 476.98달러. 우리가 목표로 했던 500달러에 거의 턱 밑에 와 있는 거죠. TSMC는 1.34%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58% 하락하며 64.78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17% 하락하며 31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노블록스는 1.19% 상승 44.99. 비트코인은 29,76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딱 갈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AI 관련 중에서 순수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좀 보합, 횡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생성 AI, GPU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순수 반도체 기업보다는 AI와 GPU, HBM, DDR5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사야 탄력성도 좋고 먹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살 때 함부로 사지 말아라. 미국에서 가는 종목들을 잘 보고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국 시장에서 사야 먹을 수 있다. 좋지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볼 수 있죠. 자,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은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 중에서도 왜 경기가 확장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페드 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왜 미국 경기가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초호황, 초강세장에 들어갔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선진국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재정 지출이죠. 정부가 돈을 푸는 걸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 지출이 최근에도 줄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코어 CPI 상승률이 높은 영국 경제의 특징은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은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재정정책은 확대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언밸런스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화와 재정정책이 반대로 가면서 재정정책의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돈이 줄지 않고 있다. 침체 국면이 아님에도 영국과 미국의 재정 적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돈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주요국 재정 정책을 비교하면 미국과 영국의 지출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지출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국방과 에너지 부분 지출은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GDP 대비 잉여저축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의 강한 정부의 재정을 푼 모습, 이게 선진국의 재정지출 비율이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돈이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펌프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요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에 있어서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전국의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이전의 추세선을 밑돌고 있죠. 네,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 중국은 밑돌고 있고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상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1990년대 일본을 닮지 않으려면 가계와 기업의 지출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과감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점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극명하게 주가의 움직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이렇게 금리를 긴축으로 가는데 주식시장의 호황인 두 번째 이유는 고용 상황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기고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보다는 고용 호황이 현재 주식시장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라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가는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사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구인율은 하락을 하고 실업률을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인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고 있어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구인율이 하락해도 역사적 평균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구인율 또는 노동의 수요 공급 비율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하락해야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있는 모습, 따라서 고용 호황이 금리 인상이라는 악조건을 이기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가 공급을 이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1.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미국의 부채 만기가 다양하게 퍼져 있다, 몰려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계는 고정금리, 패드의 금리 인상에도 경기 확장이 지속된 이유로 세 번째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만기가 단기간 내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 가계의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였는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 직전에는 40%까지 올랐는데 지금 10%였다는 거죠. 네. 변동금리, 금리 상승을 그대로 두들겨 맞은 변동금리가 전체 미국 가계 대출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점은 여러 번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한 좋은 장점이죠. 패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 2021년까지 고정금리로 차입을 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당장 높아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차입자의 비중이 의미 있게 늘어난다면 이때부터는 침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로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차입자가 늘어난다면 나중에 폭탄이 될 확률이 있지만 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리 인상 이후 중소형 은행과 운용사의 채권 손실이 문제로 부각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두 국가의 GDP 대비 모기지 대출 비율이 20년 전보다 낮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시장은 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국에서도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터졌고, 미국도 이제 중소지방은행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한 종목이 손실이 나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모기지 대출 비율이 20년보다 미국 국민들이 낮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돌아온 시점도 잘 분산되어 있는 것도 현재 미국 시장의 호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전체 발행된 회사채 가운데 2020년까지 만기가 돌아온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만큼 분산이 장기적으로 잘 스프레드되게 뻗어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이죠.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 모습. 모기지 금리 상승세에도 가계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고정대출 비중이 많기 때문이죠.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긴축에 돌아서는데도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특정 산업에 집중된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 AI와 인프라라는 특정 산업, 그런데 이 특정 산업이 2차 산업 이후에 4차 산업의 기술의 진보와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반등이 가능한 IRA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성장성과 미래 수익성을 함께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풀고 미국 정부가 여러 섹터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AI와 기술의 진보의 핵심인 AI와 그리고 다양하게 먹거리와 낙수 효과가 있는 IRA법을 적용하여서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 전략이 성공을 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가장 자본주의와에 특화된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패드가 금리 인상을 하는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 확장, 즉 주식이 상승세로 돌아선 원인 4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봅시다. 금일 아침 미국 다우가 7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시장이 핫한가를 나타내는 주요 모습 중에 하나이다. 시장에서 전형적인 강세장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조정은 짧게 반응하고 상승은 길게 나타나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강세장의 아주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돈이 주식 말고 갈 곳이 없으며 미국 정부의 지속적으로 부의 효과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부동산은 이미 다 죽어 있고 이 부동산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부의 효과, 이 부의 효과가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실적을 상승시키고 주가가 상승하는 선선한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기술의 진보가 미국이 가장 강한 AI와 IT 소프트 섹터에서 나타나며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리딩 역할과 낙수 효과가 여러 섹터로 파급되는 전형적인 성장주 위주의 강세장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우리가 이제 IT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WW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러나 허황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기업들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키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실질적으로 수익화하는 과정이 짧고 숫자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세계 글로벌 경제가 크게 또 다양하게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현재 이러한 종목과 섹터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차 전지로만 강한 쏠림이 일어나는 효과로 역효과가 예상은 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나중에 행오버, 즉 숙취는 나타나죠. AI, GPU, HBM, DDR5, 조선, 의료용 미호기기, 전력기기, 일부 바이오 섹터 등에서 이에 동조하는 강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썸머넬리 그리고 골디락스라는 시장이
이 엘도라도로 가는 이 시장의 7분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라는 움직임이 오늘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의 기운이 나타나는 폐배터리, 그 전날 잠시 꿈틀거렸던 노봇, 이런 종목들의 연속성, 그 다음에 삼성전기와 같은 정말 무거운 주식들이 오늘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중요한 하루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세가 주가에 아주 큰 줄기였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HBM, DDR5, FCBGA, 다음에 소부장, 이런 종목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독일 2공장을 착공한다는 이야기,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또 2차 전지를 더 흥분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라고 봐야 되죠. 밈 주식가 된 에코프로 형제는 저세상 종목으로 취급하더라도 너무 고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나 줘버려야 되죠. 개나 줘버리고 강세장의 마지막 30%를 그냥 눈 감고 함께 타고 가는 거죠. 함께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리면 되는 거죠. 일단 타고 가는 것입니다. 엘도라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대박의 하루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친구 중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들, 남들 저렇게 다 먹는데 나만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바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나 정말 이 종목 팔아서 다른 거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이 종목 지속적으로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 카페에 와서 고민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자세히 제 생각과 제 뷰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금일 여러 다양한 먹을 만한 추천 종목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골디락스처럼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좀 쨍쨍 해가 나는 좀 꼬실꼬실한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